2025년 초 인도네시아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이유가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라 귀화 선수들의 내부 압박 때문이라는 보도가 동남아 현지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VN익스프레스와 데틱스포츠 등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에 신태용 감독이 떠나야 한다고 직접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귀화 선수가 감독이 계속 있으면 내가 떠나겠다고 협회 측에 통보했고, 이를 확인할 근거가 국회의원과 대표팀 관계자들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하원의 안드레 로시아데 의원이 직접 국회 차원에서 밝혔고, 협회 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이 발언을 신태용 배신 사건이라 부르며 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축구계에서도 파장이 일었는데요. 특히 최근 울산 현대에서 이청용 선수와의 불화설이 보도되며 신태용 감독과 선수 간 갈등이 다시 주목받는 타이밍과 맞물려 더욱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며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쓴 지도자였습니다. 부임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그는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요. 훈련장에서는 기본기와 전술 이해를 강조하고 체력 훈련 강도를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했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3차 예선까지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2024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전 2대0 승리는 인도네시아 축구사에서 상징적인 경기로 남았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날 신태용 감독은 팬들에게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인도네시아 축구를 근대화시킨 첫 지도자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그 화려한 성취의 이면에는 균열의 조짐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귀화 선수 비중이 늘어나면서 팀 내 긴장감이 커졌고 토착 선수들과의 문화적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신태용 감독은 전술 외의 요소들과 싸워야 했는데요. 문제의 시발점은 2024년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패배였습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은 전술적 실험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1대2 패배였습니다. 경기 후 일부 귀화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사우디전에서 승리하며 반등했으나 아세안컵 조별리그 탈락은 결정타가 됐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귀화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팀 내부에서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로시아대 의원의 발표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한 귀화 선수가 협회에 신 감독이 저와 맞지 않는다며 해임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각 큰 논란을 일으켰고 협회는 사실무근이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감독의 불운한 해임이 아니라 군기 붕괴와 리더십 약화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일부 인도네시아 언론은 대표팀의 지휘권이 선수에게 넘어간 사태라고 비판했고 현지 팬들 역시 감독보다 귀화 선수가 권력을 잡는 나라가 축구에 성공할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결국 2025년 1월 돌연 신태용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은 상황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협회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불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실체는 귀화 선수들의 압력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놀라운 것은 협회가 오히려 귀화 선수들의 편을 든 듯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선임된 인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클로이베르트 감독이었는데요. 협회는 유럽 선수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클로이베르트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그저 귀화 선수들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클로이베르트 감독은 훌륭한 선수 출신이었지만 지도자로서는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몰락을 불러오는 독이 되었습니다. 경기력은 떨어지고 전술은 무너졌으며 대표팀의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클로이베르트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4라운드에서 연패를 당하며 결국 탈락했는데요.
귀화 선수 의존 전술은 실패했고 팀의 정신력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ESPN을 비롯한 외신들은 클로이베르트의 전술은 무리였고 귀화 선수 중심의 팀 운영은 팀워크를 파괴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패스 루트는 단조로웠고 수비는 무너졌으며 결정력은 형편없었는데요. 경기 후 인도네시아 팬들은 경기장에서 신태용을 연호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협회는 클로이베르트 감독과의 계약을 10개월 만에 해지했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며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귀화 선수의 정치가 대표팀을 망쳤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신태용 감독 해임 사태는 협회의 무능과 부패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신태용이 떠난 자리에는 무너진 팀과 혼란스러운 정체성만 남았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경질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 대표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선수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스템을 좌우하게 된 축구계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사례는 팀의 핵심은 감독의 철학과 원칙이라는 기본을 잊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협회는 성적 압박과 내부 정치에 휘둘렸고 선수 중심의 권력 구조를 용인한 대가로 대표팀의 혼을 잃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가 심어놓은 축구 철학은 여전히 현지 팬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인도네시아 축구인들에게 팀워크와 정신력의 진정한 의미를 남겼는데요. 최근 울산에서의 이청용 불화설까지 더해져 한국 축구계 또한 비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수의 영향력이 감독의 권한을 넘어설 때 그 팀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전술적 지시가 아니라 신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신태용 사태는 한 명의 감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포츠계 전체가 자숙해야 할 경고음입니다. 감독의 권위와 협회의 책임, 그리고 선수들의 태도까지 그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팀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정신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언제나 리더십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